정치는 공약 이전에 사람의 고민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NTV 이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생각과 준비 과정을 차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동건 출마 예정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어떤 저희 소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남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전북기계라고 국립인데 국비로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초대 이제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한번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어떤 저기로 한 200 몇십 표 차로 이제 졌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학기를 다니다가 제적이 돼서 한 2년 동안 권회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영광에서 이제 처음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적된 2년 기간 내에 있는 시간들인데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했을 당시 영광 우시장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원 출마를 해서 95년도 35살에 출마를 해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역할 활동들을 했는데 제가 도의원 12년 활동하는 과정에 우리 도의회가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6개 상임위원회 전부를 이렇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농림식품부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인데 농림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거기에서 사업관리본부장으로서 3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4년 재선거를 끝나고 나서 솔직한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또 많은 어떤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 이제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는데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도전의 어떤 시간들을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신 것 같은데 현재 나이가 연세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요. 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6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벌써 이제 66이 됐는데 연세라고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일할 나이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굉장히 그래도 네. 젊어 보이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관리죠. 그렇죠. 네, 자기 관리. 저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진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건강이 받치지 않으면은 무너진다는 생각을 스스로 나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침 한 5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동네 한 바퀴라고 한 40-50분씩 거의 매일 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들어서 108배라고 있죠. 불교대학에서 만든 108배 CD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저기 하면 한 2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또 거의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정신도 좀 맑아지고 몸도 이제 나름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관리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출마를 고민하게 된 계기와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시점은 언제서?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출발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로부터 이제 정치가 시작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그때 80년 후반인가 90년도 초반 정도 되겠네요. 광주 시당에서 이제 그 시당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이미 시작이 됐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시점에 사무처장님이다 윤강옥 선배님인데 전대 출신인데 근데 그 선배님과 상의를 했어요. 제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시골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영광으로. 그래서 이제 영광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도의원 3번의 실패, 3번의 도의원, 9년 경선 3번의 실패.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이로 봐서도 마찬가지. 제 어떤 욕심을 부리하면 끝이 없는데 나이로 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도전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군을 바라보며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영광을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시간상 또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95년으로 쭉 출발을 하면서 선거 경험 속에서 우러나왔던 건데 정리가 되는 건데 야, 이 시간이 가면은 세상이 바뀌겠다는 그런 기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겠다는. 근데 이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기투합도 하고 뭔가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그런 제의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 이런 것들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영광의 어떤 이제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 뭐냐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 기득권과 뭐. 근데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세상에 적어도 바르게 가려고 한다라면은 사람 하나하나가 적어도 우리 말고 나눔 배려 우리 이런 것들이 생각 기저에 바탕하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불행한 시간들은 계속 될 거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은 요즘에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자 요즘은 상대적 빈곤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빈부의 격차, 이 속에서 오는 어떤 그 소외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국가가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생각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올 거라는 저는 염려를 한편으로 해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산업혁명이 발달해서 이제 모든 일자리들은 거의 AI 기술이 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냐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는 이미 뭐냐면은 기술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산업혁명 차원에서.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저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저는 이 기본소득이 뭐냐면은 만사였던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만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는 대안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이것도 보편적 복지의 한 일환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될 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한 방편이에요. 방편. 근데 그 기본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신안하고 영광인데, 또 다른 한평에서도 올 15만 원씩 계속 쭉 준다고, 기본소득 준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본사회로 가는 길목의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복지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처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또 뭐나 육아 뭐나 출생수당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 주기별의 어떤 처계가 있다고 복지가.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기본소득을 밀어 넣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기본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조적으로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후에 그동안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준비 과정이라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1년 넘게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은 물론 그동안 정치 일정 속에서 가장 크게는 저희 가족, 이제 가정이 있죠. 그 전에 가족이 있잖아요. 가정, 이제 저희 집사람, 애기들, 그 다음에 저희 형제들, 그 다음에 말없이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이제 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두세 권 이상 책을 읽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고, 또 의지를 다지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에서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정치에 있어서 저는 정도를 가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했을 때의 문제점. 우리 영광을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분과 유권자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유권자의 신뢰.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냐면 이 정치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투명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 누가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엮이기 시작하면은, 바른 길, 국민을 위한 행정, 투명 행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뭐냐면 단방에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충분하게, 국민들의 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서로, 다 이렇게 존중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어떤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고, 그런 결정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행정을 자기하고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서로 그렇죠. 이야기 나누고 그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어떤 생각인지 그거를 반드시. 그래서 제가 몇 년 또 이재명 대통령 떨어진 선거인데 이 앞번 선거 연설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카더라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그 속에서 나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때야만이 여러분이 삶이 자기 의지대로 넓어지고 자기가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가슴에 담아도 머리에 담아두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했죠.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포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좀 주인으로 자리매김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영광 군민을 위한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욕심은 있고, 저는 솔직하게 뭐냐면은 그동안 쭉 저기를 선거를 해오면서도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나친 선거 자금, 저는 이거는 그 부정부패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부패의 뿌리. 뭐 일정 부분에 어떤 저기는 가능하겠죠. 또 일정 부분이 뭐냐면 선거 비용, 법정 선거 비용을 벗어난 일정 부분이 없으면 사실 또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기 인정을 하는데, 지나친 것은 부정부패의 뿌리다. 영광의 미래를 갉아먹는 한 방편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더 사회, 좋은 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노력, 각자의 주장, 이런 것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약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민과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택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지금까지 뉴스NTV 이수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